뭐 아까 제가 이것저것 엮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아니면 제가 한 얘기가 마땅치 않거나 뭐 있으면 질문을 해주세요. 예. 신동춘. 자유통일방위연합의 신동춘 앞에 나와서 그대로 해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거기서 해도 네, 하겠습니다. 예. 지난 5월달에 그 인터넷에 그 네.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가 예. 증언을 한 것이 나왔는데 네. 1999년에 그 양반이 김대중 대통령 특사로 해서 북한에 대북 특사로 갔어요. 네. 갔는데 그게 아마 5월달인 모양인데 북한에서 특별히 이 김경재 특보를 평양에 있는 애국 열사 능으로 안내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5.18 때 거기 갔다가 죽은 사람들이다. 그런 거를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김대중 정권의 탄생에는 북한이 지대한 기여를 했다. 그죠. 뭐 그래서 김대중 정권이 햇볕 정책도 쓰고 퍼주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김경재 총재가 지금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한 거에는 뭐 그거는 진실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제가 평가는 할 수 없고 그냥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도 사적으로 네. 그 김경재 총재가 딱 부러진 얘기는 안 했습니다. 왜냐? 고향에서 혼나니까요. 예, 안 했는데 그 5.18의 말이죠. 그 핵심 뭐냐? 24단 병력이 약 2개 연대에 몇천 명이 열차로 내려가고 지형 차량은 고속도로로 해서 광주 톨게이트를 거쳐서 전교사로 가족도 있었는데 그 지형 차량이 전부 피탈됐어요. IC를 거쳐서 시내 통과하는 도중에. 그리고 이 시위대들이 그거를 탈취해가지고 그 군납 대기 차량을 그 당시 지금도 있습니다만 아시아 자동차에 가가지고 우리 계엄사에서 왔다. 군납 대기하는 차량을 내놔라. 그러니까 전부 내줬어요. 예. 그리고 그걸 타고 광주의 산지에 있는 44개의 무기고에 가서 예비군 무기입니다. 총기와 탄약을 전부 탈취했습니다. 그래서 무장을 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시위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아주 조직적이고 적어도 준군사 조직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진압하러 있는 부대에 대든 거죠. 예. 일방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도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일방적으로 양민을 어떻게 쏩니까? 자기 다 부모 형제들인데요. 상대방이 자기에게 나를 죽일 것 같을 때 쏘는 겁니다. 전투라는 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려워지니까 계엄사에서 군은 전부 외곽으로 철수하라 이렇게 됐죠. 그리고 삼여단은 교도소가 제1국가보안목표니까 그걸 지켜라. 거기에 무장한 시위대들이 5번을 공격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야 계엄군들이 거기 공격하는 사람들을 죽여서 시체를 그 주변에 많이 파묻었을 것이다. 그래서 5.18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돈을 들여서 전부 포크레인으로 팠습니다. 시체 하나도 안 나왔어요. 뭐 한 군과 두 군 나온 건 뭐냐면 무연고자라는 게 있잖아요. 교도사는. 그 사람들을 그냥 매장한 것만 나왔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중요한 게 뭐냐. 지금 5.18 위원회 저도 뭐 개인적으로 답변서 쓰기 때문에 한 2번 갔고 우리 장 위원장을 비롯해서 몇 사람이 가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너희 핵심 쟁점 사항을 조사해라.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5가지 사항을 정확히 조사를 해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누가 언제 어떻게 해서 됐다는 것을 보고서에 넣지 않으면 우리 인정 안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있어요. 아마 12월 말까지 그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내년 6개월 동안 보고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마 자기네끼리 보고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주 4.3 사건의 예로 봐서는 국방부의 관계관 또 자기네하고서 공동으로 보고서를 심사해서 확정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죠. 예, 그런 상태인데 그럼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북한이 계획을 안 했다면 이걸 누가 했는지 밝혀라 말이지.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쭉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공명심에서 뭐 내가 했다고 한 사람이 간혹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그거 하면 그거야말로 국가의 반란 아닙니까? 예?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돼 있는 총기를 무단으로 탈취해서 정부군이 대든 게 그게 반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법으로 알고는 이제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 있는 사람도 동조했겠죠.
그런데 그럼 이거 누가 했는지 밝히라면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가지고 국회에 한번 갔어요. 그럼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북한이 개입을 안 했다면 이걸 누가 했는지 밝혀라 말이지.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쭉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공명심에서 뭐 내가 했다고 한 사람이 간혹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그거 하면 그거야말로 국가의 반란 아닙니까? 예?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돼 있는 총기를 무단으로 탈취해서 정부군이 대든 게 그게 반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법으로 알고는 이제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 있는 사람도 동조했겠죠. 그런데 그럼 이거 누가 했는지 밝히라면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가지고 국회에 한번 갔어요. 아는 국회의원이 있어요. 야 지금 국방위원회에 열린 머리 의원 친구가 그 위원장이라고 뒤에 있던데 불러가지고 도대체 이거 보고서를 어떻게 썼는지 좀 한번 확인해봐라 그랬더니 그 국회의원이 그래요. 지금 저 국힘당에서는 탄핵, 세월호, 5.18은 금기사항이다. 당에서 먼저 얘기 꺼내지 않은데 일개 국회의원이 꺼내지 말라야 했다는 거예요. 아는 국회의원이 있어요. 야 지금 국방위원회에 열린 머리 의원 친구가 그 위원장이라고 뒤에 있던데 불러가지고 도대체 이거 보고서를 어떻게 썼는지 좀 한번 확인해봐라 그랬더니 그 국회의원이 그래요. 지금 저 국힘당에서는 탄핵, 세월호, 5.18은 금기사항이다. 당에서 먼저 얘기 꺼내지 않은데 일개 국회의원이 꺼내지 말라야 했다는 거예요. 아는 국회의원이 있어요. 야 지금 국방위원회에 열린 머리 의원 친구가 그 위원장이라고 뒤에 있던데 불러가지고 도대체 이거 보고서를 어떻게 썼는지 좀 한번 확인해봐라 그랬더니 그 국회의원이 그래요. 지금 저 국힘당에서는 탄핵, 세월호, 5.18은 금기사항이다. 당에서 먼저 얘기 꺼내지 않은데 일개 국회의원이 꺼내지 말라야 했다는 거예요. 국방장관이 절대 그 사람들 불러서 이래저래 얘기 안 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속성상. 그 국회가 좀 해주면 좋겠는데 국회가 안 하겠다. 알았다. 너가 안 하겠다면 누가 하겠느냐.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진상조사 보고서가 내년 6월 말까지 나오는데 이거를 그 지금 위원회끼리만 심사해서는 안 된다. 이건 국가 이름으로 발표되는 거기 때문에 국방부나 다른 그 당시 출동했던 부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참석하에 심사를 해야 된다. 이걸 좀 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이 됐습니까? 예. 국방장관이 절대 그 사람들 불러서 이래저래 얘기 안 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속성상. 그 국회가 좀 해주면 좋겠는데 국회가 안 하겠다. 알았다. 너가 안 하겠다면 누가 하겠느냐.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진상조사 보고서가 내년 6월 말까지 나오는데 이거를 그 지금 위원회끼리만 심사해서는 안 된다. 이건 국가 이름으로 발표되는 거기 때문에 국방부나 다른 그 당시 출동했던 부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참석하에 심사를 해야 된다. 이걸 좀 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이 됐습니까? 예. 국방장관이 절대 그 사람들 불러서 이래저래 얘기 안 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속성상. 그 국회가 좀 해주면 좋겠는데 국회가 안 하겠다. 알았다. 너가 안 하겠다면 누가 하겠느냐.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진상조사 보고서가 내년 6월 말까지 나오는데 이거를 그 지금 위원회끼리만 심사해서는 안 된다. 이건 국가 이름으로 발표되는 거기 때문에 국방부나 다른 그 당시 출동했던 부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참석하에 심사를 해야 된다. 이걸 좀 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이 됐습니까? 예. 예. 아니 제가 뭐 이런 거 하면 1시간 나올 수 있는 노순규입니다. 근데 제가 그 5.18법에 대해서 그 비난하거나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은 징역을 가게 돼 있거든요. 왜곡 처벌법이라는 네, 그러니까 그런 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니 그 법이 있는데 그런 내용의 법이 다른 법이 있냐? 뭐 애매하지. 있습니다. 5.18 왜곡 처벌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주장이 뭐냐면 그렇지만 유신 시대에 뭐라는 법이 있었나 하면 유신이 부당하다고 주장만 해도 처벌하는 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해갑니다. 야, 너희들 그 역하는 유신체에서 만든 법을 어떻게 그렇게 비슷하게 배워서 하냐요? 말을 안 합니다. 말을 안 해요. 그 사람들 쟁취하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닌 걸 했다고 예를 들면 그러면 모르지만은 저야 이거 당연히 조사해 준다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왔다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왔고 끝나고 또 어떻게 돌아갔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거 문제를 이제 한 5년 전인가 김한원 박사와 한 2명의 사람들이 국회에서 그 한 3명의 국회의원 후원으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인연이 있어가지고 갔어요. 그 청중 중에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도해 지역은 굉장히 은밀 침투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80년대 초반까지는 거기를 경찰이 담당했습니다. 군이 담당 안 했어요. 그래서 11.6부터 5.17까지는 약 6개월 되잖아요. 6개월 동안에 은밀로 축차적으로 들어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되고 끝난 다음도 들어온 역수도로 나가지 않았겠느냐. 저는 이렇게 설명을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도해 지역은 굉장히 은밀 침투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80년대 초반까지는 거기를 경찰이 담당했습니다. 군이 담당 안 했어요. 그래서 11.6부터 5.17까지는 약 6개월 되잖아요. 6개월 동안에 은밀로 축차적으로 들어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되고 끝난 다음도 들어온 역수도로 나가지 않았겠느냐. 저는 이렇게 설명을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도해 지역은 굉장히 은밀 침투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80년대 초반까지는 거기를 경찰이 담당했습니다. 군이 담당 안 했어요. 그래서 11.6부터 5.17까지는 약 6개월 되잖아요. 6개월 동안에 은밀로 축차적으로 들어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되고 끝난 다음도 들어온 역수도로 나가지 않았겠느냐. 저는 이렇게 설명을 젊은 사람들이 살기 바쁩니다. 또 자기 살아가는데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저 아들도 40 몇 살 뭐 되는데 얼마 전에 저희 동기생 연말 총회를 했습니다. 저희 육사 31기는 정수환 참모총장의 경호대장을 한 육군 대위도 있었고 또 연행하러 간 수사요원들을 엄호한 또 저희 동기생도 있었고 김재규를 남한산성의 교도소에 수감해놓고 삼각지 육군본부 법정으로 호송하는 저희 흥병 장교도 있었고 세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육사 18기 아까 여기 있던 분보다 1년씩 후배인 분이 그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국장이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YS 정부에서 그 특별법으로 검찰에 불려갈 때 기자들 앞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공정동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났다면 누가 처벌받겠느냐? 네? 누가 처벌받겠느냐? 첫 번째 김재규와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예. 두 번째 누구예요? 정수 맞죠? 맞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 동기생들 그 한남동 총장 경호대장 하다가 총도 하나 유탄에 맞은 동기가 있는데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저 아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복잡하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왜 후배들이 선배 상관인 계엄사령관을 연행하려고 했느냐. 요것만 설명하자. 그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재규가 다 세팅해놓고 뭐라 그러냐 하면 박선호 의전과장하고 박흥주 수행비서관을 보내놓고 내가 안에서 차유철이를 죽일 테니까 총소리가 나면 너희는 경호원을 저리 가라. 이렇게 임무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 의전과장하고 박흥주는 처음에 차지철이만 공포를 한번 써가지고 겁주는 줄 알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인다고 그러니까 박흥주 대령이 각하까지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김정희가 뭐라 그러느냐. 참모총장이 저기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 이게 소위 나중에 법정에서 내란 방조제에 들어갔죠. 그 양반이. 그 두 가지가 그분에게는 정말 책임져야 할 일이었죠. 저는 저희가 그랬어요. 야, 우리가 이제 이 나이에 세세한 것 따지지 말고 그 두 가지만 얘기를 하자. 그러니까 저희 동기생들이 용기 있는 얘기 했다고 그러던데요. 여러분들 그 자녀들인데 이 서울의범 얘기할 때 그건 분명히 얘기하세요. 상당한 책임이 있다. 대통령이 시해되는데 정성화 참모총장은 상당한 책임이 있다. 그 두 가지로만 설명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공정동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났다면 누가 처벌받겠느냐? 네? 누가 처벌받겠느냐? 첫 번째 김재규와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예. 두 번째 누구예요? 정수 맞죠? 예. 맞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 동기생들
그 한남동 총장 경호대장 하다가 총도 하나 유탄에 맞은 동기가 있는데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뭐 저 아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복잡하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왜 후배들이 선배 상관인 계엄사령관을 연행하려고 했느냐, 요것만 설명하자. 그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재규가 다 세팅해놓고 뭐라 그러냐 하면 박선호 의전과장하고 박흥주 수행비서관을 보내놓고 내가 안에서 차유철이를 죽일 테니까 총소리가 나면 너희는 경호원을 저격하라, 이렇게 임무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 의전과장하고 박흥주는 처음에 차지철이만 뭐 공포를 한번 써가지고 겁주는 줄 알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인다고 그러니까 박흥주 대령이 각하까지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김정희가 뭐라 그러냐, 참모총장이 저기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 이게 소위 나중에 법정에서 내란 방조죄에 들어갔죠, 그 양반이. 그 두 가지가 그분에게는 정말 책임져야 할 일이었죠. 저는 뭐 저희가 그랬어요. 야, 우리가 이제 이 나이에 뭐 세세한 것 따지지 말고 그 두 가지만 얘기를 하자. 그러니까 저희 동기생들이 뭐 용기 있는 얘기했다고 그러던데요. 여러분들 그 자녀들인데 이 서울의범 얘기할 때 그건 분명히 얘기하세요. 상당한 책임이 있다. 대통령이 시해되는데 정성화 참모총장은 상당한 책임이 있다. 그 두 가지 예로만 설명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리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홍정동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났다면 누가 처벌받겠느냐? 네? 누가 처벌받겠느냐? 첫 번째, 김재규와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예. 두 번째 누구예요? 정수 맞죠? 예. 맞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 동기생들 그 한남동 총장 경호대장 하다가 총도 하나 유탄에 맞은 동기가 있는데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뭐 저 아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복잡하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왜 후배들이 선배 상관인 계엄사령관을 연행하려고 했느냐, 요것만 설명하자. 그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재규가 다 세팅해놓고 뭐라 그러냐 하면 박선호 의전과장하고 박흥주 수행비서관을 보내놓고 내가 안에서 차유철이를 죽일 테니까 총소리가 나면 너희는 경호원을 저격하라, 이렇게 임무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 의전과장하고 박흥주는 처음에 차지철이만 뭐 공포를 한번 써가지고 겁주는 줄 알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인다고 그러니까 박흥주 대령이 각하까지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김정희가 뭐라 그러냐, 참모총장이 저기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 이게 소위 나중에 법정에서 내란 방조죄에 들어갔죠, 그 양반이. 그 두 가지가 그분에게는 정말 책임져야 할 일이었죠. 저는 뭐 저희가 그랬어요. 야, 우리가 이제 이 나이에 뭐 세세한 것 따지지 말고 그 두 가지만 얘기를 하자. 그러니까 저희 동기생들이 뭐 용기 있는 얘기했다고 그러던데요. 여러분들 그 자녀들인데 이 서울의범 얘기할 때 그건 분명히 얘기하세요. 상당한 책임이 있다. 대통령이 시해되는데 정성화 참모총장은 상당한 책임이 있다. 그 두 가지 예로만 설명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리 생각이 됩니다.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